이게 뭐냐면요. 그 중학교 3학년 국어의 학습 도구어 리스트들입니다. 그 학습 도구어란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학습에 필요한 도구가 되는 언어, 어휘, 즉 이 어휘들을 알아야 교과서가 이해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제가 이렇게 학습 도구어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최근 아이가 사회 단원 평가를 쳤어요. 사회 단원 평가가 1학기에 단원이 2개예요. 1단원, 2단원.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초5인데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를 해뒀는데 여기 이제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신기하게 이런 문제 있어요.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땡땡은 짧은 기간 대기 상태를 말하고 땡땡은 오랜 기간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뭘까요? 모르겠죠? 네. 저도 이제 사실 가르쳐주면서 다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요거는 날씨, 그리고 요거는 기후입니다. 기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 제가 기억할 때는 이게 독도에 사람이 예전에 안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엄마 독도는 사람이 안 살지 않아? 그래서 울릉도를 적었대,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독도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하천이 대부분 동쪽에 서쪽으로 흐르는 까닭을 쓰세요. 요새 주관식 문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웃기잖아요. 갯벌이 많기 때문에. 근데 동쪽은 저희가 지대가 높고 서쪽은 낮기 때문에 하천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렇게 5학년의 사회 범위도 생각보다 넓다는 거, 그런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교과서를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 일단 학습 도구어, 요거를 이제 과목에 맞춰서 나오는 용어들까지 이해를 먼저 하는 게 되게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회과학은 특히 사실 국영수에 좀 밀려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국영수의 단원평가나 이제 교과서 학습은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까지 하면서 단원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안 틀려오도록 노력을 하는데 사회과학은 관과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사회 6학년 1학기, 과학 4학년 2학기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사회 한 6학년 정도가 되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되게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광범위하게 한번 얇고 넓게 쫙 훑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 뒤쪽에 보면 이렇게 찾아보기로 요런 이제 학습 용어들이 나와요. 요런 개념어를 한 번 더 짚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국어 같은 경우에 연계도서 같은 자료들이 뒤에 나오는데 사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용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보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학습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사회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4학년 과학이거든요. 과학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사회 이해도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과학은 왜냐면 과학 실험책도 따로 실험 관찰 이게 따로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실험을 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는데 사회는 조금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과학을 고학년이 되면서 이렇게 학습을 해가면서 특히 이번에 제가 와 이거 잘못하다가 큰 코 다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계기가 돼서 어떻게 좀 학습을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단 만만하게 보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라입니다. 이게 저희가 국영수사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 순서대로 딱 중요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거의 안 하다가 사회랑 과학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사실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4학년에서 6학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비중을 높여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영수를 저학년 때는 90대, 사회과학을 10, 아니면 80대 20 이렇게 했다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서는 조금씩 비율을 높여가는 거죠. 7대 3, 4, 6대 4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좋겠다입니다. 고학년의 인지 발달을 생각해 보면 사회과학 학습이 이제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왜냐면 아이가 나 중심에서 이제 외부의 환경들을 보고 세계관이 확장이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일상에 접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과학은 탐구하는 과정,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팩트가 있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을 높일 수 있고 또 논리적인 사고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과학을 하면서는 저는 사물에 대한 관찰력, 뭐 생물에 대한 이해, 사랑, 관심 이런 것들도 다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회과학이 사실 국영수에 살짝 밀려서 좀 중요도에서 좀 떨어지는데 사회과학이야말로 아이가 관심을 좀 깊게 갖다 보면 정말 폭넓은 재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회과학을 학습하면서 지식서 읽기를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입니다. 국어를 할 때는 사실 문학을 많이 더 다루잖아요. 근데 그 사회과학은 정보 지식서기 때문에 정보랑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두 과목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주축으로 한 관련된 지식서를 고학년에는 적극적으로 아이가 좀 같이 독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관련된 이제 책들도 있고 또 신문, 뭐 과학 잡지, 어린이 경제서, 그리고 한국사, 세계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교과서에 거론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중심의 키워드를 확장해서 지식책들을 같이 읽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두 과목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과서가 재미있어야 뭐 학교 수업이 두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생각보다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과목이 이 두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관련된 지식을 용어만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봤어요. 나 그거 들어봤는데, 이제 6학년 됐을 때, 입법기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삼권이 뭐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뉴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같은 키워드들이. 그러면서 접목해서 계속 듣게 하고 익숙해지게 하면 그 다음에 말씀드린 학습 도구어를 학습하고 나면 좀 쉽게 중고등학교도 접근이 되는 거죠. 제가 사회 1단원을 치고 교과서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교과서를 요새 중수업을 안 하니까 학교 두고 가져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를 하나 더 살까 하다가 이렇게 문제집을 이제 여러 형태의 문제집을 조금 보고 싶어서 몇 권을 사봤는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등에서는 한끗 시리즈가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더 가벼우면서 단원평가를 준비하기에는 이렇게 우공비 뭐 1일 사회도 괜찮습니다. 한끗 이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5학년 거거든요. 보세요. 만만한지 아닌지 내용들이 생각보다 어렵고 이 텍스트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공비인데 우공비는 조금 더 아이들이 가볍게 학습할 수 있도록 1일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틀려온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줄쳐가면서 한번 확인을 막 해주고 했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양을 좀 나눠서 이렇게 가볍게 하면 좋아요.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했고 특히 5, 6학년은 반드시 나눠서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 문제집은 중학교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실 출판사별로 나오는데 오투, 뭐 하이탑, 체크 이런 것들을 과학 중학교에 때 많이 하는데 과학은 또 선행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과학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여자친구들은 물리, 화학 이런 거 어려워해서 미리 또 보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문제집으로 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문제집이라서 이런 구조로 정보량을 꽤 많이 담고 있고 문제량도 상당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1일로 하루 학습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조금 확실히 가볍고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저는 좀 가볍게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 문제집을 했다 그럼 다음 학기나 그 다음 해에는 또 이제 이렇게 오투나 뭐 한글 이런 시리즈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사회 단원 평가가 아까 폭이 넓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딱 2단원이에요. 2단원을 1학기 때 배우니까 1단원 단원 평가를 수학처럼 자주 치지 않길래 왜 이렇게 자주 안 치지? 그랬는데 반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을 치는데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하기에는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매일 조금씩 새로운 용어를 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도. 제가 여름방학 때 계획한 거는
1학기 거를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겠구나. 거기에 더불어 2학기 때 나오는 새로운 내용의 용어 같은 것들도 미리 알게 해줘야겠다. 특히 5학년 2학기는 한국사가 전체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사회를 굉장히 싫어하게 된대요. 아이들에게 좀 미리 이제 예습 차원에서 얘기하듯이 그 개념어랑 그리고 학습 도구어를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과학을 막 굉장히 좋아해요. 국영수보다 더 좋아해. 이런 친구를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접한 친구들이 과학을 좀 특별하게 흥미있게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과학 역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확장될 수 있는 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큰 코를 다쳤는데 관가하지 말고 좀 주요 과목에서 포함시켜서 아이의 지식을 넓힌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서 책과 함께 교과서 아니 문제집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